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방 흡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8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방 흡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보면 이런저런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모든 해답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인트로 보고 돌아올게요. 지방흡입을 할 때 생기는 출혈은 지방흡입이라는 수술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을 때부터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피하 조직에는 지방세포와 혈관, 그 다음에 이제 신경 같은 게 분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은 출혈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유명한 피부과 의사 선생님인 닥터 클라인이라는 분이 지방흡입에 있어서 아주 혁명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투메선트라는 용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용액 안에는 생리식염수, 혈관 수축제, 국소 마취제 같은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나지 않게 됩니다. 혈액 응고와 관련된 질환이 있다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와파린이라는 약을 먹고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이라면 출혈이 큰 위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바이오본드라는 단어가 언젠가부터 생겨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피부 밑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몸에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 치유 반응이 일어납니다. 섬유질이 생기고 노폐물이 고이고 점점 딱딱해집니다. 특정 부위에 상처가 많이 났다면 그곳엔 섬유질이 더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집니다. 두 달이 지났는데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이오본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후관리는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뭐 쓸모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뭐 들어서 알아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후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후관리는 그냥 초음파나 고주파, 뭐 엔도몰로지, 뭐 이런 거를 그냥 문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기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후관리를 안 해줘도 아주 잘 낫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붓기가 잘 안 빠지는 분, 멍이 많이 든 분, 딱딱하게 뭐 변하고 있는 분, 피부가 탄력이 없는 분, 색소 침착이 오려고 하는 분, 울퉁불퉁한 부위가 생기려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적인 후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후관리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문제가 있는 부위가 고착화되면 고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빨리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예방을 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하세요. 경험 많은 원장님이시라면 적절한 대안을 찾아주실 거예요.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멍이 많이 들었을 때 색소 침착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멍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색소 침착은 대부분의 경우 없어집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멍이 많이 들었을 땐 멍크림을 하루에 3번 이상, 5번 정도 이렇게 발라주면 좋아요. 이렇게 자주 바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압박복을 벗었다 입었다 막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멍이 안 드는 것이 또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멍이 들지 않더라도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과 같은 이런 데미지에 의해서 피부에 멜라닌 세포가 자극이 되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사실 너무 많이 받아요. 생리 때 피가 나니까 피가 응고가 잘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조선시대적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상식이죠. 지금은 2020년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실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믿어야 합니다.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쵸? 우리가 출혈 시간과 응고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생리 주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출혈 시간과 응고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거죠. 여러분 일단 응고 시간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출혈 시간은 배란기 때 가장 짧아요. 그러니까 피가 가장 빨리 멈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다른 기간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면 생리기간이라고 수술할 때 피가 더 많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운동. 어떤 운동요? 운동은 종류가 많아요. 일단 뭐 첫째는 걷는 거 이외에는 뭐 하라고 해도 하기 힘드실 거예요. 많이 불편해요. 뭐 예를 들어서 허리를 삐끗해서 움직임이 좀 둔한 분들 있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째 주 정도면 걸어 다니는데 뭐 큰 문제 전혀 없습니다. 살살 산책도 하시고요. 뭐 그 이상을 하시는 건 그렇게 좋지 않겠습니다. 수술을 하면 피하 지방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와 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으면 이 사이에 지방을 다 뺀 거죠. 이거 여기를 다 빼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비벼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벼지다 보면은 우리가 무릎을 다쳤을 때 진물이 나는 것처럼 안에서도 진물이 나요. 그러면서 물이 점점 차게 됩니다. 보통 수술 후 한 2주째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술한 부위가 너무 많이 움직여지는 이런 운동은 한 3주 때까지는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4주 정도가 지나면 딱딱해집니다. 움직이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칭 위주로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웨이트 드신다면 뭐 아주 가볍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풀 레인지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살살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시면 괜찮겠습니다.